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원무팀 강재은입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 섰었는데 역시 쓸 때마다 떨리는군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의료기록 사품 발표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분당 서울대병원 팩스 활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2003년에 개원을 해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3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으로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고 최첨단 의료시설과 전산을 구축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이라는 국가병원 이미지에 맞게 전국의 환자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특성상 지하철은 조금 멀어서 교통성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요. 자동차 이용 고객이 많아가지고 주차장이 항상 환자들한테 불편한 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제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사보험 가입의 증가로 인해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무팀에 근무하고 있어서 원무팀의 민원 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연락 오는 적지 않은 민원 중에 하나가 진료 기록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가 뭐 제주도인데 병원에 가야 되느냐, 부산인데 꼭 제가 가서 방문을 해서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 되느냐, 팩스로 보내달라, 이메일로 보내달라,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이런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그 요청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못 가는 경우에 가족이 가려면 필요한 서류는 또 어떻게 되냐, 운영 시간은 언제이냐 등등 의무기록 관련된 사본 관련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비대면 서류 발급에 대한 니즈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서류 발급을 위해서 환자가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창구에 와서 대기를 하거나 창구 혼잡도를 개선하고자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실제로 환자들이 더 많은데 조금 적은 사진이긴 한데요. 12월이나 1월이 되면 연말정산 때문에도 병원을 많이 찾아서 의무기록이나 서류를 많이 발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3월에 온라인 PC 발급 서비스를 1차로 오픈을 하고 이어 9월 1일부터 모바일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모바일 PDF 발급 서비스를 런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증명서 의무기록 발급 화면이 있고요. 거기에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화면, 신청하는 화면, 신청하고 나서 다시 발급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스템으로 모바일도 오픈하였습니다. 프로세스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이 이제 환자가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요. 이때 접속을 해서 신청할 때 패스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 병원 직원이 확인을 하고 진료 기록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합니다. 그다음에 사본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환자에게 전송을 하고요. 문자를 받은 환자는 제가 이제 보통 14일 이내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사본 발급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기간을 부여합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 환자가 편한 시간에 다시 언제든지 들어와서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사본 발급이 완료됐다는 안내 문자를 환자에게 전송하며 문자를 받은 환자는 다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패스를 또 한 번 인증하게 됩니다. 결제 완료 후에 집에서 종이로 출력을 하거나 핸드폰에서 PDF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증명서 의무기록 발급 화면에 들어가게 되고 증명서 쪽으로 들어가는 화면이 있고 의무기록 발급으로 들어가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럼 의무기록 발급을 누르고 첫 번째 이제 진한 파란색을 누르면 내가 무엇을 신청하겠다는 신청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꼭 필요한 본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서 간편 본인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과 진료를 언제 받았다라는 날짜를 체크해서 클릭을 하고요. 타 병원으로 갈 때 진료 기록을 요청한다든지 병사용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에 제출을 한다든지 기타 방문서에 제출을 한다든지 하는 용도를 클릭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진료 기록 중에서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초진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든지 수술 기록이나 변이 조직 검사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신청 완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들 병원은 이제 80세나 90세 이런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부모님들의 그 인증을 자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 뭐 핸드폰 번호에 아빠 핸드폰 번호에 인증 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발급을 하면서 이제 잘 됐는지에 대해서 환자분한테 전화를 하면 아 그거 내 딸이 신청했어, 내 딸한테 전화를 해봐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좀 편하지만 정말 본인이 신청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되게 편한 과정이기는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신청이 되고 나면 환자에게 발급이 됐다는 문자가 가고요. 다시 환자는 14일 이내에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모바일 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을 하고 나면 본인이 어떤 서류를 어떻게 발급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가 잘 발급이 되었으면 결제를 먼저 하고, 결제를 확인된 후에만 그 진료 기록을 열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도 가능하고 또 PDF 발급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병원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고 온라인 발급을 통해서 프로세스가 단축된 모습입니다. 진료가 없는 환자가 단순히 서류 발급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에는 적게는 2-3시간, 그리고 지방 환자의 경우는 하루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을 보험사에 바로 송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은 지방 거주자뿐만 아니라 정말 해외에서도 전화가 와서 뭐 자기가 유학을 갔는데, 아니면 저희 아이가 거기서 출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가족이 가서 서류를 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는 그냥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니까 발급을 신청하세요 이러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3월에 이제 오픈한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 발급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매월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면서 3월에는 하루 평균 30건이었는데 9월에는 이제 모바일 신청과 PDF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하루에는 100건 이상이 신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기준 15%의 온라인 발급률을 보이며 매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축 효과입니다. 온라인 발급을 통해서 이제 내원객의 방문 비용 절약, 불편 해소, 만족도가 향상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서 환자와의 마찰을 피할 수 있었고, 소소하지만 병원의 종이나 잉크를 절약할 수 있는 비용 절감 및 사본 발급을 위해서만 병원에 내원하는 고객들이 주차 수를 줄여줘서 주차 혼잡 개선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병원 패스 활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는 저희 발표를 통해서 병원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홍보 목적도 있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발표할 기회를 주시고 경험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금강 서울대학교병원의 발표였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사례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발표는 흥국화재 해상보험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흥국화재 소비자 지원팀의 이상희 선임입니다. 네,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당사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패스 인증서를 도입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저희 회사 소개, 도입 배경, 추진 과제, 오픈 결과, 오픈 후의 기대 효과 이렇게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험회사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뭐 공공기관, 뭐 인터넷 서비스, 뭐 다양한 곳에서 오시는 거로 알게 돼서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한 인지가 좀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흥국화재는 1948년 고려화재를 최초로 설립으로 해서 영업을 개시하였고요. 2006년 3월에 건실한 자본구조를 가진 태광그룹 흥국금융가족의 일원으로 편입이 되었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 보험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지향적인 정도 경영을 철저히 실천하여
고객의 소중한 재산과 미래를 책임지는 신뢰받는 기업, 탄탄한 손해보험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 업무 조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실비보험이나 아마 자동차 보험 같은 보험은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건데요. 당사는 손해보험회사로 이제 장기보험, 자동차, 일반, 화재, 보험 등 모든 종목에 대해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고요. 보험 가입 전에 상담부터 신규 가입, 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등 일련의 보험 유지 과정을 고객의 접점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접점 채널 중에 영업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은 소비자 지원팀에서 총괄하고 있고 저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험 서비스에 이제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패스 인증 도입 배경은 고객은 비대면 채널에 점점 익숙해지고 편리한 채널을 선호하는 쪽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었고요. 또 2020년 12월에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가 폐지되었고 그래서 현재는 공인인증이 아니고 공동인증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2021년 11월에 구글 안드로이드 보안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면 휴대폰의 공동 폴더에 이제 보관이 돼서 어떤 앱에서든 인증서를 다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정책이 변경되면서 앱별로 인증서를 저장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로 저희는 이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민간 인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사설 인증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매체 이동 없이 공동 인증은 PC에 일단 저장한 다음에 모바일로 내보내기 해서 모바일에서 가져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는데 민간 인증은 매체 이동 없이 언제나 어디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민간 인증을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과제는 민간 인증서에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서비스 도입과 동시에 이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셀프 모바일에서 직접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활성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과제를 잡았습니다. 민간 인증서 중에 저희가 패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순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지금 이제 카카오 인증으로 서비스가 이관이 된 상태지만 저희가 도입할 당시에는 일단 저 순서로 도입을 하게 됐고 패스 인증서를 1차로 도입하게 된 근거는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범용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 확인 기관인 통신사가 제공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별도로 솔루션 없이 API 통해서 빠르게 연동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저희가 1차로 도입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픈은 저희가 22년 7월 26일 날 했고 서비스는 전자서명과 출금 동의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업무는 보험료 납입, 계약 대출 중 14개 업무에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땀 한 땀 직접 했습니다. 네, 로그인하면 이제 보험료 납입을 선택하고 계약을 선택하고 납입을 누르면 이제 진행이 되고요. 보험료 납입을 신규 계좌일지 기존 계좌일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은행은 예금주 확인합니다. 여기서 패스 인증을 전자서명으로 패스 인증을 선택하고 저희는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통신사만 선택을 해주면 이제 자동으로 요청이 되고요. PFC를 받아서 여기서부터 패스 화면입니다. 서명 요청에 대한 확인, 출금 이체에 대한 확인, 서명, 그 다음에 인증 완료가 되면 이 지점이 약간 당황스러운 지점인데 저희가 도입할 당시에 iOS는 상단에 그 뒤로 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앱이 꺼지거든요. 패스 앱이. 일단 다시 저희 홍보카드 앱으로 돌아와서 나머지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당황스러운 지점이에요. 그게 만약에 지금 개선이 됐다고 하면은 저희가 좀 변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업무는 14개 업무인데
납입 환급 해지 쪽의 업무와 계약 변경, 대출 쪽에 적용을 했고요. 공동인증서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결전에서 금융인증서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인증을 먼저 도입했고 그 다음에 패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현재 이건 22년 7월 기준이고 현재는 뭐 카카오도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패스를 도입한 이후의 성과는 정량적인 성과로는 셀프 업무 처리율이 증가했는데 대표적인 업무로 보험계약 대출이 모바일에서 처리율이 37.5%에서 44.9%로 늘었고요. 장기보험료 납입이 38.6%에서 43.3%, 그 다음에 자동이체 변경이 15%에서 22%로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고객 응대 업무할 수 있는 금융플라자나 콜센터나 모바일이 있는데 금융플라자에 대한 뭐 시설비나 뭐 사무실 비용, 뭐 콜센터 인건비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모바일에서 셀프로 처리하는 한 건이 늘어날 때마다 그만큼의 저희는 응대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효과로는 공동인증서 이용 불편에 대한 콜센터 민원이 감소를 했고 편의성 개선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가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패스 서비스하고 저희가 뭔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제일 금융회사가 문제가 되는 게 그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관련한 금융사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법원에서는 이제 고객들이 자기는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를 대부분 많이 하십니다. 그랬을 때 법원에서는 보험회사가 본인 확인 의무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신분증 도용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뭐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패스는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말 그대로 확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그 뭐 주민등록법도 뭐 개정이 돼야 되고 되게 허들이 많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인증도 하고 신분증도 직접 확인까지 하는 그러니까 1년의 과정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패스에서도 그런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스 앱에 보면은 뭐 금융사기 예방 관련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랑 제휴를 해서 같이 안전한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같이 제공을 한다면 좀 더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약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타 민간 인증서하고 경쟁 가능한 수수료로 내년에 갱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행복하게 해상보험의 발표였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는 커넥팅 더다츠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넥팅 더 다치에서 본인 인증 사례 발표를 맡은 서비스 기획팀의 조호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커넥팅 더 다치는 먼저 그 전에 여기 혹시 자녀가 있으시거나 뭐 조카나 손자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네, 계실 텐데 저희는 그 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는 째까하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 아이들의 보호자, 부모님들에게 바쁜 일이 생기셨을 때 혹은 맞벌이 가정일 때 돌봄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 돌봄 공백을 저희들이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그 돌봄 공백을 메꾸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앱인데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는 유형의 돌봄 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하는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면 그 선생님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을 선택해서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거꾸로 반대편에서 선생님 앱도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짜투리 시간이라든지 혹은 경력 단절이 된 분들이 내 경력을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있는 지역 기반으로 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돌봄 유형에 맞춰서 지원을 해서 이 두 사용자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회사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서비스 계획팀이다 보니까 각 퍼널들을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전환율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제가 맨 처음에 제안을 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본인 인증 단계를 생략하면 전환율이 올라갈 게 너무 뻔한데 이거를 개선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다는 뉘앙스로 저희 대표님께서 안전에 대한 요구치가 타 서비스에 비해서 매우 높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유관 부서들과도 계속 논의를 하면서 저도 이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안전에 대한 요구치를 본인 인증을 통해서 어떻게 메꿔갔는지, 같이 쌓아갔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잭가가거가 서비스명이잖아요, 지금. 근데 회사명도 잭가가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여름에 커넥팅 더 다츠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점들만 있던 것들을 이어서 새로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커넥팅 더 다츠, 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만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반으로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아이를 처음 만나는 교사에게 본인의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와 처음 방문하는 낯선 집에 들어가야 하는 교사, 요 두 사용자 모두 본인 인증을 거치고 본인 인증된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서류 검증이나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서로의 불안감을 낮추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가 전환율 혹은 리텐션을 포기하더라도 선택해야만 했던 신뢰라는 가치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스크리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 이후에 그 본인 인증된 정보를 기반으로 스크리닝을 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저희가 본인 인증 정보를 기반으로 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특히 성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리젝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뭔가 다시 가입하려고 재가입을 시도하거나 몰래 본인을 숨기고 들어오려고 할 때 이제 그 본인 인증된 정보를 통해서 다시 스크리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선발하고 다시 스크리닝을 해서 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 잭가나거 서비스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회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뢰에 기반이 된 본인 인증을 다 받으시고 저희 잭가나거를 한번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넥팅 더 다츠 발표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발표는 강북 삼성병원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분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삼성병원 정보전략팀의 이윤주라고 합니다. 먼저 패스 파트너즈 데이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강북삼성병원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고 13년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패스의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고 패스 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도입하면서 현재까지도 많은 이용자분들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대적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개편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와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원가입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고 이 내용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주셔서 이렇게 사례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병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병원 소개 그리고 개선 배경 그리고 개선 결과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북삼성병원은 강남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창원에 있는 삼성창원병원과 함께 삼성의료원의 형제병원으로
68년도에 개원한 가장 맏형인 병원입니다. 그리고 종로구 세문안이호 서대문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청에 있는 3,400평의 서울건진센터와 14,400평의 수원건진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81년도에 국내 최초로 종합건강진단 개념을 도입하였고 연간 종합검진 대상 약 26만 명의 고객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 병원은 올해 11월 개원기념 5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대외적으로 새로운 브랜딩을 통해 BI를 새롭게 선포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였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이에 맞춰서 꾸준히 발생했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리뉴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의 UI, UX나 인프라적인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 모두 개선이 되었지만 특히 패스를 활용해서 개선한 부분인 회원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의료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회원 가입 후에 로그인을 다시 하고 추가 본인 인증을 해야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 결과 확인까지 3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이고 복잡하다는 사용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관련 민원 대응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이번 리뉴얼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사용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에 과감하게 회원가입, 로그인, 본인인증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여 필수적인 본인인증 절차만 유지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개편 후 이제 한 달가량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관련한 또 다른 불편사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리뉴얼 전 대비 홈페이지의 접속량이 30% 증가하였고요. 현재 하루 평균 8,000명 이상이 사용 중이며 우려했던 회원 로그인이 불편하다는 문의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의 불필요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으로써 보안이 강화되었고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VOC 감소로 업무 효율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풀어야 할 한계점이 있습니다. 병원 특성상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기 때문에 고령층, 휴대폰 미보유자 등의 정보 취약 계층과 외국인, 재외국민, 그리고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등의 인증수단 한계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수단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는 패스와 함께 앞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북신천병원의 발표였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는 NS 스마트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분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S마트 이규민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서비스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병원 쪽, 지금 강북삼성병원이나 분당서울대병원 오셨는데, 병원에 가보시면 업무부터 이제 수납을 하시고, 그다음에 진료를 보시고, 검사를 하시는 중에 예전 같은 경우 수기 업무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동화하는 솔루션들을 시스템 병원에 이제 구축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무부터 시작해서 진료 지원, 일반 행정의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접목하고 있습니다. 외래 이제 병원 업무 가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대면 업무들을 비대면 업무로 전환하는 병원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보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재증명 관련된 부분들, 특히 보험회사도 오셨지만 시설보험 청구에 대한 부분들 니즈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서류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류를 받거나 아니면 현장 가서 창구에서 받거나 아니면 장비를 통해서 도인 장비를 통해서 받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스템에서 정리를 해왔고요.
이런 시스템들을 다양한 시스템을 저희가 신축 병원이나 증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선택적으로 저희 솔루션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중앙대 강명병원에 개원을 했고요. 저희 솔루션 90% 이상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립암센터 좌측에 이게 새 병동을 지셨는데 저희 솔루션에 뭐 저기 우측에 보시면 저 진료 대기 안내라든가 여러 포시 설비들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도입되어 있습니다. 강북삼성병원의 미래관을 새로 지셨는데 스마트 하스피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저희 솔루션들이 많이 들어갔고 이번에 이제 아까 안면인식 그 말씀해 주셨던데 저희가 이때 이제 20년도에 안면인식 접수 최초로 도입을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병원 쪽에 마스크가 아직까지 의무화되어 있어서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성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대학병원에 많은 이제 저희 솔루션들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의무 기록이라든가 재증명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창구를 방문하시는데 여기 창구라면 이 정도 모여 계십니다. 되게 많은 창구에 대기가 혼잡도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병원들이 아까 홈페이지라든가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산병원의 무인 장비를 통해서 이 의무기록 장비를 이용해서 그 재증명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이것들이 이제 의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환자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구조는 저희 장비는 원내에 있고요. 원내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 기관인 SCI 평가 정보를 통해서 통신사 인증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지금 현재 아까 UI UX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키오스크다 보니까 이게 모바일이나 PC 베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표준 UI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저희가 해당 고객사의 맞춤형 UI를 제작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지금 현재 웹 표준을 하게 되면 여러 절차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병원 웹 표준으로 한 사례를 보면 하시다가 도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로 표준화 시켜서 만들어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기관계에 있는 데이터를 적용해서 환자는 통신사와 개인정보 동의, 전체 정보동의에 대한 부분을 클릭만 하시면 바로 인증 절차를 할 수 있게끔 간편화 시켰습니다. 도입될 사례이고요. 아산병이라든가 서울성모 요즘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많은 서비스를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까 다양한 솔루션 중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메스 이후에 감염자의 추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좀 관심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수기 기록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수기 기록들이 잘못 쓰거나 뭐 거짓으로 쓰게 되면 추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환자 정보 휴대폰 권위증을 통해서 정확한 그 방문객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문제됐을 때 추적이라든가 부분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요즘에 응급실 방문객 관리도 요즘에 수기기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하이패스 등록이라 한 부분은 신용카드를 이제 병원 내에 등록을 해놓고 본인이 카드가 없이 결제할 수 있게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하이패스 등록할 수 있게 신용카드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S 스마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는 한국공학공사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자분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 손영주입니다. 지금부터 세계 최초 탑승권과 신분증을 결합한 QR코드 단 하나로 탑승권과 신분증의 유효성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스마트 항공권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과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추진 내용, 추진 성과, 활용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육안으로 신분 확인을 할 때 낡은 신분증, 화장, 성형 등으로 본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신분증의 인정 범위가 광범위해서 보안 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엔데믹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공항 운영과 보안 인력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탑승권의 바코드와 전자신분증의 바코드 형태에서 차단해서 항공사에서 발행한 탑승권과 통신 3사의 전자신분증을 결합한 스마트 항공권 서비스를 통해서 항공기 탑승 수속 절차에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함으로써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도 신분 확인을 하는 근무자도 모두가 간편한 국내 여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유관 확인 방식에서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항공 보안을 강화하였으며 수속 단계별 신분 확인을 위해 제시해야 하는 서류를 통일해서 분실 및 도난에 따른 탑승 불가 사례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실물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보안요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에서 승객이 직접 스마트 항공권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여객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스마트 항공권 서비스를 시행하기까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보안법에 의거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로 인정함에 따라 20년도부터 패스앱의 전자신분증을 공항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시스템과 연계해서 바이오 정보 등록 시 전자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발장 보호구역 진입을 위한 신분 확인 단계에서 패스앱 모바일 운전면허 QR코드 인식을 통한 전자적 신분 검증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의 절차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스마트 항공권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항공권 홍보 영상과 뉴스 보도 영상을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내외부적으로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정원, 국토부, 항공사와 내부 유관부서, 보안요원, 콜센터 직원들 대상으로 한 교육까지 하나의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통신 3사 패스앱을 공항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이용 절차 수립, 유관기관과의 합동 테스트까지 약 20개월의 시간을 투자해서 올해 8월 7일 스마트 항공권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하였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선의 전용 통로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언론과 고객의 높은 관심을 유도하고자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공항공사와 통신 3사 및 나이스 평가정보의 협업으로 이뤄낸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확인기관이 통신 3사의 국가신분증 기반 패스 인증 앱을 활용한 본인 서비스 제공으로 항공 보안을 강화하고 기술, 시장 선정을 통한 세계 최초 서비스 사례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벤치마킹을 위해 12월 우리 공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물 탑승권과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 없이 스마트 항공권으로 모든 수속 절차를 통과할 수 있어 여객 만족을 향상하고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현장 혼란을 완화하여 여객과 근무자의 편의를 동시에 개선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패스앱에서 신분증과 안면을 등록하면 공항에서 별도 바이오 정보를 등록할 필요 없이 바이오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워크스루형 안면 인증 신분 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항 외부적으로는 패스 스마트 티켓을 활용하여 금융업, 해양업 등 산업계 전반의 확산이 용이한 전자 신분증 데이터로 대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고객 신원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공항공사의 발표였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는 도시 공유 플랫폼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분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마 오늘 온 회사 중에 가장 작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작은 스타트업이고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고, 규모 면에서는 작지만 기존에 안 했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무인 점포가 한 10만 개 정도 추정한데요. 무인 점포라고 하면 요즘 동네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코로나 이유도 있지만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또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렵대. 돈을 많이 줘도 사람 채용하기 어렵다 보니까
4대 편의점들조차도 이제 24시간 영업이 아닌 저녁이 되면 문을 닫는 편의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무인 점포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점주들 보통 평균 나이가 50대 정도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 갖다 줘도 사용을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우리 텔레비 리모컨 보면 채널 돌리는 거하고 볼륨 누르는 거 외에 별로 안 쓰시잖아요. 예약 기능 쓰시는 분 있나요? 텔레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축구 예약해서 보시고 막 이런 분. 근데 거의 그런 단순하게 입고 출고 빨리 계산되는 이런 것만 다들 현재는 원하셔서 지금의 30, 40 세대 분들이 아마 뭐 무인 매장 쪽으로 진출했을 때는 우리가 만든 디지털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저희가 필드에서 많은 교육을 해도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디지털의 숙련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무인 매장들 보시면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가보시면 슈퍼 편의점의 주 핵심 품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술, 담배입니다. 이야기하면 제가 술 파는 회사로 아시는데 저희는 술을 파는 회사가 아니고 술을 청소년을 배제하고 안전하게 구입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근데 가보시면 아마 술, 담배가 없거나 술, 담배 그 냉장고가 잠겨 있는 그런 매장을 보셨을 겁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규제 특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아직까지 술을 무인으로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단순한 매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매장에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볼까라고 하다가 20년 3분기 정도 됐을 때 슈퍼 편의점 점주들이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 담배 무인으로 팔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당군일을 아직까지 그 당시는 술을 무인으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 특례를 신청을 했고 당시에 9개 부처가 참여를 해서 만장일치로 이제 성인 인증을 하는 조건으로 규제 특례를 받아서 현재는 저희가 전국에 이제 100군데 정도의 슈퍼에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모바일 신분증 QR 가지고 단순하게 허들을 최대한 낮추려고 그랬어요. 근데 공무원분들이나 참가하신 교수분들이 그런 아버지 폰 빌려오거나 엄마 폰 빌려 못 잘래. 또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의 모바일 신분증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나 되냐. 그때 따졌을 때 20년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용자가 없는데 이거 만들어 놓으면 누가 쓸 거냐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성인 인증의 바이오 인증 수단인 얼굴 인식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저희는 그 무인 판매기에서 얼굴 등록과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 얼굴 등록할 때 자기 얼굴 찍고 핸드폰 번호를 누르면 QR이 나옵니다. 사진기로 QR을 찍으면 패스로 바로 푸싱이 날아오고요. 패스에서 한 번만 성인 인증을 하면 저렇게 완료되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누가 또 질문도 하셨는데 로컬이냐 서버 인증이라고 저희는 서버입니다. 제주도 가서도 한 번만 등록하면 저희 매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암호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뭐 알고리즘이 틀리지 않는 한 생체 보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사용할 때는 더 간단합니다. 얼굴 찍고 핸드폰 번호만 누르면 이제 성인 인증이 완료되어서 카드 꽂으면 원하는 물건만큼 꺼내고 문만 닫으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자동으로 결제되는 거는 컴퓨터 비전 카메라가 있어서 자동차 자율주행 방식을 저는 적용을 했고요. 자동으로 자기가 뺀 물건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제품들로 연동을 해서 슈퍼 편의점 점주들이 저녁에 퇴근하고도 술, 담배를 통해서 안전하게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패스와 함께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커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직 규모가 작아서 여기 오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잽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갈수록 첨언 초라하지 나중에 끝은 창대하다는데 패스가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같이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 하다 보니 이번에 중기부 장관 표창도 저희가 또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양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하려고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투자일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건 이제 엑기스만 요약한 동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아까 누구 1분 만에 자르라고 해가지고요. 3분짜리인데 1분에 딱 자르겠습니다. 이상이고 궁금하시면 한번 우리 매장에 오셔서 직접 술을 한번 사보시면 패스 인증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공을 플랫폼의 발표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사례 발표입니다. 이번 발표는 코리아 크레딧 뷰로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자분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순서가 되었네요. 저 코리아 크레딧 뷰로 주식회사의 기업사업부에 있는 정성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발표 주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본인이 본인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인증하는 건 맞지만 저희 서비스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본인이 제3자한테 동의 요청을 해서 그 동의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더 편의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회사 소개, 추진 배경, 추진 내용 및 성과, 그 제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코리아 크레딧 뷰로는 2005년도에 설립되었는데요. 국내 18개 대형 금융회사들이 주주로 참여해서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종합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개인 신용평가뿐만이 아니라 기업 신용평가, 본인 확인 서비스, 마이데이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달에 오픈한 기업 신용평가 플랫폼 비즈그라운드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비즈그라운드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입찰하기 위한 신용평가서와 그리고 ESG 평가서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이나 2차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고객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비즈그라운드의 특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기업 신용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가세증명원,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체납증명원 같은 서류들을 고객들이 직접 발급받아서 기업 신용평가사에 제출을 해야 했었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서버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서 고객들이 서류 제출 없이도 저희가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와서 평가기업의 자료 제출 하나도 없이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 기존에는 이제 기업 평가서를 발급하려면 뒤에서 이제 실제 직원들이 평가서를 수기로 다 작성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평가서를 이제 다 시스템화해서 자동 발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약 5일 정도 걸렸던 평가서 발급 시간을 단 하루로 줄였습니다. 기타적으로 이제 저희 가격 같은 경우도 리서치 효율화를 통해서 상품 가격을 업계 최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패스 인증을 추진하게 된 배경인데요. 그 기업 신용평가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는 보통 이제 평가기업 직원인데요.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대표자입니다. 즉 제3자한테 대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기존 동의 방식인 이제 서명에다가 서식에다가 서명을 받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리면 평가 신청을 한 기업의 직원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대표자 동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서식을 대표자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대표자가 거기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된 파일을 다시 저희 직원한테 전달을 해주면 그 직원이 그 파일을 다시 비즈그라운드 사이트에 올려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 서식을 보고 이 서식이 제대로 다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뒤에서 다 확인한 다음에 동의 완료가 되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만약에 대표자가 서명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그 직원들한테 이 복잡한 과정을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기존 서식을 통한 서명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같이 발견되었는데요. 먼저 신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점에 있는 직원이 이제 본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본점과 좀 물리적 거리가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리적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대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갔을 때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취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그 외적으로도 이제 그 대표자 동의를 받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직원이 대표자 대신 허위로 작성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 관리 인력 등을 좀 충원을 했었어야 됐고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이제 더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사실 같이 입을 맞추었고요. 그 방식이 이제 패스 인증이었습니다. 또 패스 인증을 통해서 달라진 점은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는 서식을 통해서 고객한테 동의서를 받았었는데 이 패스 인증을 통해서
카카오톡, 이메일, LMS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접근 수단을 통해서 이제 고객한테 동의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대표자 동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소화됐는데요. 변경된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비즈그라운드의 직원, 그러니까 평가받는 기업의 직원이 대표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비즈그라운드에서 대표자한테 동의 요청 링크를 보냅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이 고객이 들어오면 대표자가 들어와서 패스 인증을 하면 바로 동의 완료가 됩니다. 그 결과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서명 방식으로 이용했을 때 약 35시간 정도의 대표자 동의 완료까지 소요된 시간이 있었는데요. 약 6시간으로 굉장히 단축되었습니다. 그 외로도 패스 인증 사용률이 약 80% 정도인데요. 이제 고객들이 패스 인증을 조금 더 편안하게 현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내부적인 프로세스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서식으로 저희가 받았을 때는 뒤에서 직원이 서명을 제대로 다 작성을 했는지, 필수 체크 여부는 다 체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고요. 그 외에도 이 실물 서류를 관리하고 파기해야 되는 문제점을 다 전산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패스 인증을 통해서 사실 저희는 고객의 편의성과 함께 다시 이제 운영 리소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패스에 대한 제한 사항인데요. 저도 이제 사실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 인증이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에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패스 인증은 보통 이제 부인 방지 목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패스 인증의 컨셉을 조금 확대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뭐 제가 예시로 든 거는 멤버십 카드 지갑인데 단순히 부인 방지 목적 외에도 그냥 나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 패스 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순간 패스 앱을 키면 된다라는 이런 컨셉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QR 인증 절차 간소화인데요. 저희는 로그인 수단으로 패스 인증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PC 비중이 생각보다 높은데 그 중에서 QR 인증이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현재 QR 인증의 프로세스를 보면 통신사를 선택하고 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QR 인증 배너 혹은 탭을 선택해야 QR 인증을 할 수 있는데요. 굳이 QR 인증 배너를 이제 꼭 하는 단계를 더 거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를 이제 그 통신사 선택과 인증 방법 선택할 때 QR 인증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표기해 놓으면 스텝을 한 단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클릭 최소화인데요. 현재 이제 UI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현재 제가 쓰고 있는 패스앱에서는 통신사 안에 이제 약관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통신사와 약관 모두 필수로 동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약관을 클릭해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클릭하거나 잘 클릭이 안 돼서 고객들이 왜 안 되냐고 문의가 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인데요. 저희 이제 이거 설명드리려면 저희 비즈그라운드 실 로그인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비즈그라운드 화면에서 패스앱을 통해서 로그인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비즈그라운드 웹페이지에서 이제 휴대폰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고요. 이렇게 정보 입력이 완료가 되면 다시 패스앱을 통해서 이제 인증 요청 푸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 요청 푸시가 오면 웹페이지에서 패스앱으로 자연스럽게 다시 전환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패스앱에서 저를 인증하고 나서 다시 이제 비즈그라운드라는 웹사이트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보조장치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이렇게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서는 특정 상점 아이디나 특정 리퀘스트 URL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본인 인증이라는 것만 알게만 되면 이 패스앱을 자동으로 숨기기 처리하는 방식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안 크리스로의 발표였습니다.